전 세계의 K라면 붐이 대단하다지만 아직은 농심과 오뚜기의 매출을 다 합쳐봐야 이 라면 회사 한 곳의 매출이랑 비슷합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 니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7년 나이 47세의 대만 출신 일본 이민자 안도 모모후쿠는 이사장을 맡고 있던 신용조합에서 실직했을 뿐 아니라 청탁 문제에 연루돼 자택 외 재산을 전부 잃게 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넘쳐나는 상황이었는데 추운 날 라면 가게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고, 이미 사업 경험이 많았던 그는 아내의 덴푸라를 보고 밀가루 면을 기름에 튀기는 인스턴트 라면을 구상합니다. 집 뒤뜰 오두막에서 1년 동안 연구에 매진했고 순간 유혈 건조법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라면을 출시합니다. 이것이 니신의 시작입니다. 치킨라면은 스테디셀러로서 현재도 잘 팔리는 현역인데 페이터 히오코짱은 이 익숙한 짤로 유명합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현재는 많이 흑화한 상태입니다. 타이밍이 좋게도 일본에 슈퍼마켓이 막 도입되어 식품의 대량 판매 루트가 열리던 참이었고, 그 당시엔 검증되지 않았던 텔레비전 광고도 적극적으로 집행합니다. 2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치킨라면은 당시의 상식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식품이었기 때문에 마법의 라면으로 불렸고 날개도 친 듯이 팔리게 됩니다. 치킨라면이 인기를 끌자 허접한 짝퉁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멘의 기반 특허를 15개나 쥐고 있던 니신이 모든 라멘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결국 안도는 특허를 공개하고 일본 라면 협회를 만듭니다. 덕분에 라면 업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었죠. 이 당시 라이벌 업체 중 하나인 묘조식품은 한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의 레시피를 무료로 전수해줍니다. 무료 전수의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1년 전 이탈리아 파스타리치의 파스타 기술을 무료로 받은 경험을 되갚은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회사는 결국 2006년에 니신에 합병됩니다. 1966년 안도 모모후쿠는 우연히 미국 바이어들이 치킨라면을 작게 부셔서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서 익힌 후 포크로 먹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침 세계화를 꿈꾸던 안도는 신제품 개발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컵 안에서 면이 흔들리면 죄다 부서져 버렸는데 컵의 바닥보다 면을 크게 해서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이 탄생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들을 60년을 앞서 고민한 결과입니다. 근데 좀 심하게 비쌌고 서서 먹는 사람들 때문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그때 컵누들의 인기를 결정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2년 아사마 산장에서 극좌파 테러단체인 연합적군 소속 5명이 경찰의 체포망에 압박을 느껴 산장 관리인 아내를 인질로 잡고 219시간이나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엽총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수개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경찰이 강행 돌파를 시작하는데 경찰청장은 범인이 사살되면 순교자가 되어 좌익운동권이 단결할 것을 우려해 전원 생포를 지시합니다. 당시 경시청 간부들은 일본군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반자의 돌격을 명령한 거죠. 방탄이 안 되는 진압방패 2장을 겹치고 돌격했는데 진두지휘하던 기동대원 2명이 총을 맞아 사망하고 경찰 측의 부상자는 26명에 달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돌입 시도로 간신히 전원 체포합니다. 이 사건은 전국에 생중계되어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고 돌파작전 당일 시청률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무려 89.7%였습니다. 기동대원들이 니신 컵누들을 먹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는데 TV 화면에 반복적으로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고 컵누들의 폭발적인 인기가 시작됩니다. 사건 이전 1971년 매출이 고작 2억 엔이었지만 다음해 67억 엔으로 뛰었습니다. 일찍이 홍보의 맛을 알아버려서일까요? 니신은 기믹 광고의 달인이 되어버리는데 이상한 포인트를 잡는 미친 똘끼의 광고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역사가 깊은 장인정신 똘끼죠. 비주얼 스캔들 방식을 많이 쓰는데 개연성이 없는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삽입하면서 의외성을 만들고 시각적 충격과 임팩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사실 식품 광고는 소비자의 식욕을 자극하는 광고가 많고 그게 가장 잘 먹히는데 식욕 자극은커녕 얘네는 심지어 먹는 모습도 잘 안 나옵니다. 진짜 재밌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풀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풀 영상을 모아서 따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お買い上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卵を安全に白くするためのビデオをご覧いただきます。皆様必ずご覧ください。すぐおいしい、すごくおいしい。
さ3分で昇天チキンラーメン悪魔の木村。パトラッシュ、なんだかとても眠いんだ。あちら今寝たら夜眠れなくなるぜ。起きな。 야바이 미룩시 후동 컵라면을 많이 소비하는 10대, 20대가 타깃인 걸로 보이며 그 덕분에 게임, 애니메이션에 걸친 서브컬처를 소재로 하거나 심지어 애니에 직접 등장하기도 하죠.クラウド、お前に頼みがある。どん兵衛を食べないか。興味ないね。クラウド、どん兵衛を食べるんだ。しつこいぞ。強くなれゾロ。ナミ、17歳のバカ。私、転校するんだ。ハングリーデイズ、カップヌードル。常に胸を張れ。カップヌードル15。あなたにお話があります。いいですか？どうか落ち着いて。9月11日に特上カップヌードルが発売さ。 독특한 영상 광고뿐만 아니라 리신의 마케팅팀은 익살스러운 장난도 많이 치고 재밌는 일을 많이 벌입니다. 특히 굿즈에 엄청나게 진심이죠. 리신의 공식 SNS에 재밌는 게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진짜 너무 웃긴 게 많아서 다 담을 수가 없으니 리신 X에 방문해 보시거나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신의 UFO 야키소바를 좋아하는데요. 출시 당시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게임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UFO가 유행이라 그냥 UFO를 썼다고 합니다. UFO 가면 야키소반이라는 히어로 캐릭터가 있었고 게임, 비디오 영화도 나와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데 2016년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이후의 스토리가 공개되었습니다. その名も UFO 仮面焼きそばんソースビームなどの必殺技を武器に活躍していたのであった。邪魔がよ。なんだあれ。落ちぶれたヒーロー。おい見ろよ。UFO だってよ。UFO。グッズが200円？はい、君怪しい。私は地球の平和な食生活をいや、君みたいのが一番危ないから。西さん、そろそろ焼きそばの塩とどうですか？お願いしますよ。まさかグッズの寝袋で野宿することになるとは。ソースもっと脇を締めて。ソースビーム。ソースビームなんて出せよ。はい、行くよ。せーの。うわ、マジ最悪なんだけど。すみません。時は残酷なものだった。焼きそばんは落ちるところまで落ちていったのだ。あれ？焼きそばまんじゃね？懐かしい。焼きそばまん。焼きそばまん。焼きそばまん。焼きそばまん。焼きそばまん。焼きそばまん。黙れ！焼きそばなんてコリゴリなんだよ。焼きそばなんて滅びてしまえばいいんだ。地球
中ごと滅びてしまえばいいんだ。エクスリームソースこうして焼きそばんは魔王になったのだ。 西焼きそば UFO 그리고 새로운 히어로가 마왕과 싸우는 신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과거의 떡밥도 엮어버리는 마케팅 팀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냥을 했으니 이제 대놓고 까보겠습니다. 최초의 라면을 만들었던 니신이 카피 제품으로 골치 아팠던 과거를 잊고 삼양 불닭볶음면에 미투 상품을 출시했고 한국풍 아마카라 까르보 시리즈를 내면서 대놓고 한국 제품을 저격해 경쟁 중이죠. 삼양은 상황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제품명이 달라 상표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서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죠. 23년 농심의 양념치킨면을 미투한 제품도 출시했고 신제품인 고추장 찌개만 라멘을 출시했는데 포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서 한국인들을 피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신 자체가 엄청난 역사와 인지도로 국민적 신뢰를 받기 때문에 모든 라인업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창립자 안도 모모후쿠는 매일 점심에 라면을 먹고 96세까지 장수해서 건강 비결을 라면으로 꼽기도 했죠. 그의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풍요로워질 때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다. 아주 훌륭히 이루어진 미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주시면 더 재밌는 식품 이야기를 잔뜩 해드리겠습니다.